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네. 하루 만에 한 6개월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밤새 순식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저께 있었던 그 계엄쇼죠? 서울의 겨울. 계엄쇼를 우리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집 방송으로 오늘의 방송을 대신할까 합니다. 일단, 어저께 이제 막상 계엄령이 툭 터지고 포고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저는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어저께가 이제 저희 송 대표 생일이어가지고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고 영등포에서 그다음에 코인 노래방 가갖고 간만에 가족 노래자랑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막 삐비비비비 막 울리면서 계엄령이 내렸대. 그러면서 거기 이제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작가님 빨리 피하세요. 내가 모시라고.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뭐 숨어갖고 지금 레지스탕스 방송 준비하셔야 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이제 5.18 때 그때 계엄령 내려져가지고 군인들 보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계엄령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좀 있으면 군인들이 깔리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러다 이게 큰 유혈 사태 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갖고 막 옷을 챙겼어요. 속옷이라. 어디로 어디 가시려고? 일단 집을 나오려고. 잡으러 올까 봐. 들어올 것 같아서. 집으로 잡으러 올까 봐 밤중에.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혹시 누가 문 두드리고 나 찾아오면 이 집에 안 산다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속옷 챙기고 뭐 여권 챙기고 막 챙겨갖고 나니까 집사람이 뭔 일인데 이러냐고. 그러니까 정말 나라에 큰일이 이 병구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다. 막 그러고 이제 하니까 우리 집사람 외국인이잖아요. 중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서 연락 줄 테니까 혹시나 누가 문 두드리면 나는 안 들어온다 그래. 사무실을 와갖고 컴퓨터를 챙기고 개인 방송 장비를 챙기고 카드로 갖고 밑에 내려가고 또 현금을 찾았어요. 혹시 카드가 정지될까봐. 아니, 잠깐만. 진짜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1시간만 늦으면 왠지 사무실로 쳐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톡을 다 날렸어. 니들만 빼고.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해라. 방송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상황 봐서 갈게. 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톡을 다 날리고. 우리한테는 왜 안 돼? 니들은 나와야지, 어차피. 네. 그래서 우리 제작팀들한테 내일 정상 출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벙커로 들어갔죠. 아는 친구 사무실로 갔죠. 와, 벙커도 있으세요? 네. 왜냐면 이제 저를 못 찾을 만한 대로 연관성이 없는 데로 가갖고 이제 숨은 거지.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유튜버들 생중계하고 막 군경 진압하러 헬기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장갑차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걱정을 겁나 많이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이 정도 되게 되면 국가전법 거의 친위 구테타에 가까운 짓거리 아니에요. 이 계엄령을 내린다고 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영화를 너무 봐서도 잘 알고 있지만 겪어봐서도 그렇고 계엄령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되어 있는 특히나 군사나 경찰 동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시민 통제라는 게 우선이거든. 방송국도 꺾어버리고 의회도 꺾어버리고 인터넷 통신 끊고 방송국 장악. 그게 그렇죠. 먼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걸 들여다보니까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얘가 이거를 생각 없이 저 혼자서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일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3시간이 안 돼가지고, 국회에서 이 모든 게 이제, 무효로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 통보까지 끝나고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이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안 물러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시 이후에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부터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실한 장난질이었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윤석열의 심정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대충 짐작이 가더라는 거죠.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그동안 있었던 사안들을 시간별로 짚어가지고 다큐 형태로 송작가 TV에서 역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짐이에요. 조짐. 조짐? 왜냐면 조짐. 이 어저께 날짜로 대통령실 안에서 엠바고지만 비상근무령이 떨어졌습니다. 12월 3일자로. 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기사에는 퇴근했다가 다시 불려 들어왔다라고 나온 기사도 있었어요. 다시 불려 들어오면 티났죠. 퇴근을 안 하고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퇴근 안 하니까 기사들한테 흘러나오는 얘기가 저녁쯤에 대통령이 비상담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사에는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담화가 예를 들어 뭐 검찰 탄핵이라든지 예산안 관련한 뭐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 비상계엄이다라고 나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걸 상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10시 25분쯤 돼갖고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라고 이걸 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생방은 못 보고 나중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이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이쪽으로 완전히 말아 올라가지고 이게 어디 한 6, 70년대 미용실에서나 해주던 그따위 머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뺀질뺀질한 상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왔다는 거죠. 네. 저는 생방송으로 봤는데요. 저 원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잠자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그게 뜬 거예요. 그리고 TV를 틀어서 봤는데 얼굴이 뻘건 거야. 그래서 진짜 저는 약간 비현실적으로 저 새끼 술 처먹고 지금 술주정하는 거예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오는 말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 법을 아는 사람 출신인데 비상계엄령을 하는 이유가 검사 탄핵을 하고 예산안을 마음대로 깎았기 때문에 범죄자 소굴이래. 나는 막 들으면서 이게 뭐라고? 그리고 예산을 깎으면 왜 종북 좌파가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논리예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게 아무튼 그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장황하게 검사 탄핵을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거야. 감사원을 탄핵해갖고 행정부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위기 상황이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1차적으로. 일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또는 접경 지역에서 교전에 가까운 군사적 충돌이나 위험 상황이 감지됐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 뭐 내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국경 지역에서 북한이 쳐들어와갖고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계엄의 이유로 내세우는 순간부터 이거는 사실상 구태타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 쟤는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뭔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문제라든지 뭐 추경호 터진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비상 담화를 하려고는 애초에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비상 담화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나 보죠. 네, 저녁을 아마 김영현하고 건너하게 좀 먹으면서 아이씨 이렇게 된 거 내가 오늘 그냥 확 개헌 발표 해버릴까? 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영현이나 주변에 있는 참모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상적이면 말렸어야 돼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세게 하십니까? 뭐 계엄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누가 주변에 말렸어야 되는데 나는 왠지 김영현도 그 자리에 있다가 술 한 잔 같이 처먹고 그럼 해버려요. 그럼 내가 다 이거 뒤에서 준비해놨고 연습 다 우리 돼 있으니까 확 해결해버리려니까 요런 식으로 술자리 농담이 와전돼 갖고 윤석열이 갑자기 야 저기 긴급 담화 발표 준비해 라고 해갖고 준비돼 있었던 일종의 연설문을 들고 들어왔고 그냥 이걸 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연설문이 준비가 이미 돼 있었다고요? 어제 이전에. 그거를 지가 즉석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었을 거고 즉석으로 현장에서 누가 작성을 했건가 누군가가 기본적인 원고를 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애드립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잘 썼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봤을 때. 그 논리는 없지만 어찌 됐거나 말에 대한 틀은 짜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적 상식이 있는 놈이 짜줬을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 자체가 여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첫째로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하면 이 계엄령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장관들한테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전에 국무회의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추천과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계엄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나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각하 비상계엄 하시죠. 아니면 소요계엄 하시죠. 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누군가가 이러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한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 혼자서 계엄을 선언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로 바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을 합니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게 표결을 해갖고 이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계엄을 진행을 하는데 법적 절차를 왜 안 지켰냐 이 부분인 거야. 본인이 몰라서 안 지켰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사전 노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막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긴급으로 발표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엄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국회에 알리는 행위도 빼버렸어요.